판결, 주문, 임대차 계약에 기한 피고인의 임차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오늘은 경매 사건에서 허위 임차인, 가장 임차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경매 물건은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면서 이 임차인 좀 이상한데, 조금 상황이 이상한데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 임차인 때문에 굉장히 억울하겠는데, 이런 주제로 경매 물건을 여러분과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경매 신청 채권자가 저희 시촌 채널 구독자님이셨습니다. 너무 억울한 나머지 그 허위 임차인을 상대로 임차권 부존재 확인해소를 제기했고요. 결국 임차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문을 이거 구독자들과 함께 공부하면 참 유익할 것 같다라고 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예전에 경매물건 분석할 때 임차인이 조금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어떤 부분에서 했는지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실제 판결문에서는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이유로 이 임차인이 허위 임차인이라고 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판결문 굉장히 재밌어요. 경매가 이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이게 집이 좀 땅도 크고 근사해서 감정가가 거의 10억에 육박했는데 그냥 쭉 떨어졌습니다. 계속 유찰이 됐죠. 당연히 임차권, 허위 임차인 때문에 유찰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 경매 신청 채권자가 이거를 취하를 하고 임차권 부존재 확인해소를 제기를 한 겁니다. 임차인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임차인이 전입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가 2020년 4월 17일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전입일은 2014년,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날짜상으로 대항력이 있죠. 그리고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이 2억 1천만 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는 2020년 4월 17일 근저당권입니다. 채권 최고액 4억 2천만 원인데,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내가 만약에 근저당권자라면 이 임차인의 권리신고 2억 1천만 원 보증금 있다라는 이 권리신고가 얼마나 억울할까. 왜냐면은 이 대항력 있는 2억 1천만 원 때문에 사람들이 이 집을 낙찰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담보 가치는 하락하고 이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은 떨어지고, 저라면은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았어요. 기본 우리가 경매 분석을 할 때 아무리 이렇게 대항력이 있다고 표시된 임차인이 있어도 우리는 경매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진짜 임차인일까? 이런 의심을 한 번씩 해보잖아요. 저도 그런 의심을 좀 갖고선 이 건물하고 토지의 등기를 샅샅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토지 등기를 딱 보니까 딱 임차인 이름이 뜨는 거예요. 2005년 9월 30일 날 땅을 지분을 매매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혼자 이 지분을 매수한 게 아니고 갑과 함께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주소가 같아요. 주소가 같고 딱 보니까 이 둘은 같은 집에 사는 사이였습니다. 이런 거래가 몇 번 있었고, 그리고 나서 2012년도에 증여를 하는데요. 증여자는 임차인이고요. 증여를 받은 수증자는 갑이고요. 임차인이 갑에게 자신의 토지 지분을 이제 증여를 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돼서 결국에는 이 갑이 토지의 단독 소유자가 됩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임차인과 갑은 증여하는 사이구나. 임차인과 갑은 같은 집에 사는 사이, 그리고 증여하는 사이였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2012년도에 갑이 토지의 단독 소유자가 되고, 건물 등기를 보니까 역시 2012년도에 갑이 건물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2020년도에 토지하고 건물을 모두 현재 소유자에게 매도하게 됩니다. 2020년 4월 17일 현재 소유자가 이 전원주택을 매수하면서 이제 이렇게 대출을 받아요. 당연히 어떻게 다 현금으로 집을 삽니까? 대출 받아서 사야죠. 4억 2천만 원 채권 최고액,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경매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죠. A은행에서 대출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은 이 A은행 대북의 담당자예요. 결국 요 A은행에서 이미 경매를 실행했는데 갑자기 임차인이 나 임차인이다. 2014년도에 임대차 계약을 했고 보증금이 2억 1천만 원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등기에서 살펴봤지만
당시 토지하고 건물의 주인인 갑과 지금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같은 집에 살았고 임차인이 갑에게 증여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 이 A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채권 회수가 어려우니 굉장히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이런 댓글을 다셨어요. 야, 시초나 무슨 은행을 걱정하냐, 뭐 그런 댓글도 있었고, 또 다른 면으로는 야, 그거 다 은행에서 임차인 있는 거 알고 짜고 대출해 준 거야. 이런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은행에서 다른 사람이랑 짜고 그렇게 불법적인 대출을 해주면은 큰일 납니다. 물론 일부 일탈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 일부 때문에 전체가 다 썩었다, 전체가 다 짜고 대출해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매우 과한 것 같아요. 결국 A은행은 요 표면적으로 대항력이 있어 보이는 요 2억 1천만 원 때문에 일단 경매를 취하하고 이 임차인을 상대로 임차권 부존재 확인해소를 제기합니다. 저는 이 판결문을 정말 재미있게 읽었는데 전문을 여러분과 볼 수는 없고 핵심 내용만 발췌해서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이렇게 특정이 됩니다. 원고는 A은행이고 피고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는 임차인. 양측 모두 이렇게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했고요. 자, 앞의 내용은 빼고 판결 이유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면요.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전부를 임차하였다고 권리신고를 하였는데 임대인인 갑도 피고와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다음 위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아까 등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죠. 같은 집에 살고 증여하는 사이였다는 거죠. 저는 이 두 번째 이유를 굉장히 감명 깊게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이게 핵심 증거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를 보니까 피고가 권리신고를 하면서, 즉 임차인이 권리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가 있대요. 거기 기재된 이 사건 주택의 대지 면적이 1430제곱미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면적이 2020년 4월 2일에 변경된 내용이래요. 피고가 주장하는 임대차 체결일인 2014년 2월 20일 경에는 이 사건 주택의 대지 면적이 1644제곱미터였다. 그러니까 2014년 당시에 진짜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1430제곱미터라는 대지 면적은 산출될 수 없는 상태였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확정적으로 들통이 난 것 같아요. 2014년도에 정말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당시 토지 면적인 1644제곱미터로 계약서를 썼어야 되는데 실제로 계약서에 작성한 토지 면적은 현재 토지 면적인 1430제곱미터를 썼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누가 봐도 이건 2014년도에 작성된 계약서가 아니잖아요. 이런 허위 계약서를 경매 집행법원에다가 스스로 제출을 한 거예요. 세 번째 이유. 피고는 임대차 계약을 2014년 2월 20일경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임대차 권리 신고를 하기 하루 전인 2023년 5월 11일에 비로소 확정 일자를 받았다. 결국 이런 이유들로 임차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주문 판결이 나왔고요. 그리고 허위 임차인은 항소 취하서까지 제출하면서 이제 이 사건은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유익한 공부가 됐죠.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내가 임차인이다라고 허위로 이렇게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경매 사건을 보다 보면 허위 임차인도 있고 허위 매매도 있고 허위 근저당도 있고 허위 유치권자도 있습니다. 경매나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또 수익을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세상은 요지경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도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 일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법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 영역도 존재하겠죠. 다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신 A은행에서 근무하는 우리 구독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 어게인!